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해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죠. FBI에 국내 테러 활동 수사를 위한 국가 합동 테러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의적으로 지목한 이 안티파 어떤 조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티파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안티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좀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공부하는 계기가 됐어요. 예. 단어 그 자체로는 안티파시스트의 줄임말이죠. 뭐 극단적 권위주의, 독재 또는 뭐 민족주의 이런 정치 이념들을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파시즘뿐만 아니라 뭐 극우주의 또 인종차별주의 또 권위주의 이런 것들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인 뿌리는 꽤 깊어서 약 100여 년 전이죠. 1920년대 우리가 잘 아는 뭐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네. 무솔리니의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게 막 바로 하던 유럽에서 네. 이런 거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또는 정치운동의 하나의 형태로 반파시즘 운동이 시작됐는데 네. 그게 현재 안티파 움직임의 뭐 뿌리가 되긴 했지만 직접적인 연결 어떤 조직 체계의 연결성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영국에서 영국 런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네. 그 파시스트 생각나실 거예요. 스킨헤드족. 그러게요.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이 뭐 맞아요. 이들이 네오나치들이다 네. 이렇게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네. 198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막 이 스킨헤드족이 엄청나게 큰 세력화되면서 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운동, 모임 이런 것들로 안티파시스트 액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게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이 두 세력이 충돌한 적이 있어요. 했군요. 그래서 뭐 당시 영국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최근에 들어서는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유럽 각국에서 극우주의가 많이 그렇죠. 발효했잖아요.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를 아주 심하게 겪으면서 극우 파시스트 당인 황금새벽당이 조직이 돼서 현재도 있죠. 의회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이 안티파 운동이 좀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미국에서는 언제 시작된 건가요? 미국에서 안티파라고 하는 이름 조직들이 좀 생겨나게 된 거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유럽과 달리. 네. 좀 수면하게 위로 드러나게 된 거는 2007년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때죠. 2007년이면. 네. 이때는 기억나시겠지만 반 이라크 전쟁, 반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지던 때였는데 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당시에 네오나치 성향의 단체의 행사가 이 포틀랜드에서 열렸는데 이에 맞서서 네. 로즈시티 안티파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나면서 이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약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네. 포틀랜드라고 하는 이 도시 오리건주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렇죠. 이 도시의 별명이 로즈시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이제 로즈시티 안티파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났는데 네. 최근에 포틀랜드가 다시 뉴스에 곽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포틀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뭐 네. 무차별하게 체포하고 네. 구금하는 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된 걸 계기로 해서 네, 네. 포틀랜드에 텍사스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포틀랜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네. 관심이 좀 많아졌는데 결국에는 그 시도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포틀랜드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또는 행정부 관계자들이 일종의 이 안티파에 처음 시발지며 지금도 거점으로 근거지처럼?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티파라는 이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확 박히게 된 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7년이에요. 그때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아주 대규모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계기는 남북 전쟁 때 남부 연합군을 이끌던 로버트 리 장군
네. 동상이 있는데 이 철거를 하겠다고 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 뭐 예를 들면 쿠클렉스 클랜이라든지 뭐 그 당시 이름 붙이긴 대한우파 이런 조직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 행사를 아주 대규모로 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유혈 충돌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반대 시위대 중에 하나가 안티파라는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심사로 부각이 된 겁니다. 네. 그때 시위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극우주의자가 몰고 있는 차량을 네. 시위대 한가운데 돌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던 30대 그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30대 여성 한 명이 거기서 사망하고 수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극우 성향의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여기에 정면으로 대결해서 이걸 폭동화하는데 이 급진 좌파 시위대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의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해서 국내 언론에서도 꽤 많이 이게 보도가 됐고 특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워낙 시발이 극우주의자들의 시위였는데 왜 그걸 더 비판하지 않고 뭐 양비론을 펼치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보도가 많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시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안티파라는 조직과 있고 그 이름이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각인되는 계기가 됐죠. 그렇군요. 그 이전에는 뭐 어떻게 조직화됐을까요? 예, 아마 2017년 시위에 이 안티파라는 조직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그 전에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그 뿌리는 2007년에 로드시티 안티파일 수도 있는데 이게 확인된 건 아니고 그 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어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 이 샬럿스빌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약 반년 전인 2017년 2월에 UC 버클리대에서 좀 유혈 충돌 시위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계기는 영국 출신의 극우 성향의 정치 논평가 마일러 야노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UC 버클리대에 와서 연설 강연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때 주제가 위험한 동성애자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것들 차별주의적인 이런 성차별주의적인 연설을 하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한다 이거 취소해라라고 하는 시민들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쓴 뭔가 무력 이렇게 무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격화된 이 성향을 가진 시위대가 갑자기 여기 난입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시위가 좀 아주 굉장한 폭동으로 이제 비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에 이 복면을 쓰고 등장했던 이 사람들이 안티파라고 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또는 증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샬럿스빌의 이 폭동 사태의 어떤 전초적인 성격의 어떤 동향이 아니었나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흑인 폭동 사태 또는 시위 흑백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맥락에 뭐 예를 들면 UC 버클리 또는 샬럿스빌 또는 흑백 갈등 이런 것 뒤에 안티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5년 전에도 벌써 이 안티파를 행정명령을 내려서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이번에 이게 현실화가 된 거죠. 그렇군요. 지난 8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티파 대응책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도 주최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안티파를 척결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계기는 그 친트럼프 보수 성향 정치 뭐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 직접적이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암살범이 체포가 됐죠. 용의자가 체포가 돼서 현재 수사 중인데 이 사람이 안티파와 좀 뭔가의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혐의 주장도 나오고 그런 혐의도 제기되고 있긴 한데 아직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안티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댈러스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3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범좌파 세력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안티파를 그러니까 지목을 하고 구체적으로 안티파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백악관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뭐 행정명령 그 이후에 보도 자료를 낸 거를 보면은 이전에 이 댈러스에서 있던 이민세관 단속국의 총격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여서 곳곳에서 이 ICE를 대상으로 한 뭐 총격 공격이 있었는데 그 뒤에 모두 다 안티파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티파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뭐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가 이런 행동으로 돈을 벌고 있고 여기에 돈을 대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얘기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역시 팩트로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 안티파의 돈을 대는 여러 세력들 중에 하나 핵심이 억만장자 사회활동가 또 뭐 정치활동가라고 할 수 있죠. 진보 이념을 주장하는 이제 정치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의 이 공익재단 오픈 소사이어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언론의 오픈 소사이어티와에 관한 그 기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8일에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여러 논의, 안티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느냐라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네. 사실은 구체적인 거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수 성향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정부 책임 연구소라고 하는 싱크탱크의 관계자들이 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싱크탱크가 어떤 싱크탱크인가 찾아봤는데 잘 정보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익숙한 단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관계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수십 개의 미국 내 급진적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제 돈 흐름을 추적했다. 그 돈 흐름을 추적한 결과에 소로스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그리고 소위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는 뭐 아라벨라 펀딩 네트워크 또 타이즈 펀딩 네트워크 이런 진보 성향의 네트워크들이 뒤에 있고 또 일부는 미국이 아니라 외국의 모종의 잘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다크머니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돈 어떤 뭐 예를 들어 구체적인 돈의 뭐 액수라든지 오간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뭐 앞으로 공개할지 아니면 이제 FBI가 수사를 한다니까 글로 정보를 넘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재단들이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타깃은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뭐 동유럽 뭐 세계 각국의 어떤 인권,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단체다. 지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소로스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은 사실 냉전 체제 말기 때부터도 아주 유명했던 민주주의 체제를 지원하는 그런 공익 재단으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연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을 전 세계의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워낙 헝가리의 유대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런 뿌리 때문에 특히 헝가리, 뭐 체코 이런 예전에 그 소련 체제 아래에 있었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활동들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찬사와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조직인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뭐 안티파를 뒤에 지원하는 세력으로 공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픈 소사이어티 측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자꾸 이런 오픈 소사이어티나 진보 성향의 공익재단들을 거론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런 공익재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하고 수사하고 네. 이런 행정명령이 뒤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 뭐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스 등 네. 최근에 미국 언론들에서 종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다음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근거를 못 댄다고 하니까 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일각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안티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러 조직, 뭐 네. 알카이라든지 IS라든지 이런 조직들하고는 다르고 어떤 뭐 느슨한 구체적인 중앙 조직이 없는 느슨한 정치 운동 활동이다라고 보는 게 네. 지금 미국 뭐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공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징은 물론 있죠. 뭐 예전에는 시민 운동의 어떤 차원이었다면은 지금 좀 폭력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그렇군요.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시위에서 네. 그런 폭력적인 시위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적인 그렇군요. 성향도 있지 네.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실체는 없고 좀 느슨한 어떤 그런 어떤 여러 진보 성향에서 네. 좀 그 과격한 사람들의 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시위 패턴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네, 정치적 탄압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다 정리를 하면 실체가 뭐하고 또 이 안티파를 지금 테러 조직으로 알겠습니다. 지정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없다. 점 때문에 이게 범 이념 전쟁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의 설명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